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작업을 또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터, 어트랙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시뮬레이트에 보시면 particles라는 부분에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이제 베이직 파티클이라고도 하고요. 시나포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친구인데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근데 급하게 막 써야 되는 경우들이나 간단하게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모그래프나 아니면 싱킹 파티클이나 다이나믹하고도 호환이 돼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응용을 하시면은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킹이나 엑스파티크 같은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의 사용 빈도가 그만큼 낮아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복잡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는 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에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브젝트, 가상의 오브젝트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은 보이진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urst rate editor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에디터 창에서 보여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1000개 이러면은 1000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urst rate renderer 같은 경우는요, 300개 정도 할게요. 에디터 창에서는 300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보여지게 하고 이 렌더러에서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렌더러에서는 실제로 100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 해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걸 10개로만 잡아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이게 visibility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실제로 보여지는 어떤 쇼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0%로 해놓고 나중에 보시면은 보이진 않아요. 50 이렇게 하면 50%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큰 사용 빈도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 이미션, 스탑 이미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 엔드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프레임부터 110프레임까지만 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100프레임부터 쭉 보시면 110프레임까지만 평 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간도 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죠. 지금 같은 경우 300프레임 다 뽑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좀 랜덤하게 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얘가 살아있는 듀레이션이에요. 10프레임 정도만 하면은 얘가 10프레임 정도 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20프레임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베리에이션은 다 똑같습니다. 베리에이션을 100% 정도 하시면은 이걸 100% 정도의 랜덤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어떤 건 일찍 사라지고 늦게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스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천천히 가는 것도 있는데 베리에이션을 주게 되면은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는 있지만 또 약간 조금씩 변형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오브젝트가 들어가면 보여지는데 엔드 스케일도 마찬가지. 오브젝트가 들어가야지 보여져요. 그래서 엔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끝나는 지점의 스케일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없어지게 만들 거냐, 아니면 계속 생겨나게 할 거냐, 더 커지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1을 기준점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탄젠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앞에 거 다 설명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로테이션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있다가 내리면서 다시 로테이션을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에미터 말고 파티클 오브젝트로 생성할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요.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이 친구를 제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300프레임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줬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넣는 방법은요. 여기 이걸 파티클러 만드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룹을 지어줘요. 그리고 파티클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슝 집어넣어요. 이렇게 시켜주시고 따라는 가는데 그죠? 파티클로 안 나오죠. 여기 렌더 인스턴스 여기 쇼 오브젝트 이쪽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쇼잉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30개만 하시고요. 이거를 2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형 라이프타임 300으로 주시고 스피드 100 정도로 줘볼게요. 이렇게 하고 로테이션은 제로로 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로로 줄게요. 자, 이제 아까 설명 안 했던 부분들도 다 같이 설명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뿌리죠. 이거를 스피드를 50만 주고 이것도 0으로 줄게다. 좀 이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그죠? 오브젝트가 요걸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 말고 이걸로 렌더링을 해보면은 개수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버스레이트 렌더 발음이 너무 꼬였네요. 아무튼 그거입니다. 요거를 2개 하고 요거 30개 했다. 그래서 쫙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만약에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하다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좀 프리뷰를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오브젝트들도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만약 3,000개짜리다. 여러분 얘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한 30개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실제 렌더링 걸 때만 3,000개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과부하가 안 걸리겠죠. 근데 렌더링 걸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촘촘하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30개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보통. 자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자 탄젠셜 한번 볼게요. 탄젠셜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오브젝트가 파티클러 오브젝트가 그 다음에 이미터도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축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축을 무시해버리고 얘 축으로만 지금 애니메이션이 바라보고 있는데 요걸 틱 해주시면 이미터의 축도 같이 따라가면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요게 몇 개 정도만 해볼게요. 60 정도로 해서 좀 한다. 그죠? 요렇게 차례대로 요렇게 지금 뒤집어지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근데 이걸 언틱 하시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 이미터의 방향하고는 다르게 요 그냥 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틱 해주시면 얘가 바라보는 Z축을 바라보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렌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고 보시면 되냐면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렌더 개념은 시나리오에서 되게 중요해요. 모그라프에도 있고 파티클들은 당연히 있어요. 이 뭐냐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수천 개 수만 개 이상의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언틱하고 걸어보시면은 조금 뭔가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죠. 그죠? 실제로 렌더링 할 때는 작업할 때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렌더 인스턴스를 틱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브젝트나 파티클, 폴리곤들을 처리해야 될 때 요걸 틱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렌더링 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꺼서 작업을 해요. 근데 렌더링 안 거고 작업할 때는 요걸 켜놓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과부하를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엔드 스케일 값이 있죠.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너무 많죠. 30개만 합시다. 50개만 합시다. 50개만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프 타임이 끝나는 지점, 이쪽까지 가는 지점 있죠. 이건 200프레임으로 해볼게요. 100프레임까지 합시다. 베리에이션도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줄어들어요. 0으로 된다는 거예요. 끝 지점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쁘게 안 나와서요. 그죠? 더 줄일게요. 50개만 있는데 500개가 됐죠. 다시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줄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10으로 하면 이제 더 커진다. 1이 기본값이다.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주면은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진다. 그래서 0을 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그라프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아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축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젠셜 이 로테이션 값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끄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다시 줄 수가 있어요. 내가 90도, 베리에이션 100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또 로테이션 줄 수가 있어요. 10만 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션 값을 또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재밌죠, 이런 것도. 그래서 랜덤하게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이미터에서 파티클에 대한 옵션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거를 잠깐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거 설명 드리려면은 제가 한번 끌게요. 이것도 다 끄고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로를 만들고 볼게요. 플레이. 자, 봅시다. 300프레임을 고치고 100으로 고치고 이것도 100으로 줄게요. 이거는 뭐 다 0이 있고 이거 1로 주시고.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나가고 있는데요. 에미터에 보시면 타입이 있어요. 지금 이제 피라미드 타입, 콘 타입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피라미드 타입으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 X 사이즈 이런 거 있죠. 요 사이즈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티클 간격이 넓어지겠죠. 똑같은 개수의 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파티클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미터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넓게 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눈이 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들을 좀 키운 다음에 가로를 좀 더 키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애니메이션을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면 돼요. 이런 포스트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것만 먼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에미터에 보시면 이제 앵글 호리조널, 뭐 앵글 버티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걸 90도로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볼게요. 가로에서 90도 형으로 방사하겠다 이거예요. 180도 하면 이렇게 방사하겠다는 거예요. 360도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방사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로로 쫙 퍼져나가게.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90도 하면은 위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 다 360도, 360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좀 정형화시켜서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둥그런 형태로 파티클이 또 방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면적 이거 이 뭐라고 할까요? 플랜 같은 데서 방사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이제 이 수평값만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90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이미터 타입을 쓰냐에 다르겠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파라미터 타입입니다. 인클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 쓸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피라미드에서 다시 0로 두고 자, 여기 어트랙터부터 볼게요. 어트랙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끌어당기는 힘, 뭔가를 이렇게 제어하는 힘인데 보시면은 지금 어트랙터를 하나 심었어요. 이 방향으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10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파티클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1000 이런 식으로 이 파티클의 방향을 내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다시 흩어지는 효과를 주겠죠. 스피드 리미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까지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끌려가는 그 반경 내의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요것도 같이 높아지는 게 힘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이다. 요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 옵션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이 버전하고 좀 더 위에 상위 버전, 그러니까 20 버전 이상에는요, 요게 이제 뭐 force field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클을 제어하거나 필드 값들을 제어하기 위한 force들이 또 새로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클에 조금 더 여기서 베이직 파티클이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 다음 버전부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서 파티클의 빈도는 사실 실무에서 많이 낮습니다. 나중에 제가 3D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또 이제 썰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뭐 어트랙터는 이런 거다. 근데 fall off 값은 뭐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뭐 감쇄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필드 값을 내가 리니어로 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플레이 하시면은 자, 어트랙터 값을 여기다 주고요. 리니어 값을 이렇게 해서 줘볼게요. 리니어로 하지 말고 스피어리컬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어트랙터를 하는 이 힘을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없다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필드 값을 주시면 그래서 필드가 폴오프가 예전에는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안 돼 있었는데 이제 필드 이런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걸 뭐 여러 개로 또 겹쳐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뭔가 하이어라키나 맥스나 이런 식으로 약간 모드 값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플렉터 같은 경우는 충돌해요.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 값을 100%로 주시고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높여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튕겨 나가요. 그래서 바운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스플리트 빔이라고 있죠. 여기 스플리트 빔. 이거는 파티클이 빠져나가는 곳을 분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틱 하시면 이렇게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잘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플렉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과 같은 어떤 바운싱 효과를 파티클 자체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falloff라는 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면적인 효과만 줄 수 있어요. 이게 최대의 단점이긴 한데 뭐 이런 걸 이용해도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파괴한다, 뭐 분쇄한다, 뭐 이런 뜻인데 보시면은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 좀 키워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닿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으로 주시면은 다 살아남고요. 30 정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엔드 값 있죠? 엔드 스케일 값을 가지고 내가 특정 부분을 없앨 수는 있지만 위치에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디스트럭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릭션 같은 경우는 마찰 값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선 방향, 그다음에 회전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어트랙터도 있었는데 지금 새로 여기 옵션을 보시면 모드라고 있죠. Acceleration, Force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 스트렝스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찰을 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마찰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을 좀 어떻게 돼요? 마찰 값이 높으면은 잘 안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느리게 가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밀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마찰을 많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로테이션 값에다가도 마찰 값을 주는 거예요. 여기 엑셀레이션과 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입자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어떤 다른 효과,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나 이런 거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이미터에다 적용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오브젝트에 적용을 시켰을 때요. 이제 오브젝트가 크고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오브젝트가 있다. 이러면은 얘가 질량이 있으면 이 프릭션에 대한 어떤 효과가 뭐 예를 들면 덜 들어갈 거고, 그 질량이 작고 가벼우면은 더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엑셀레이션 값으로 두게 되면은 그냥 그 두 가지를 다 무시해버리고 두 개를 똑같이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스 값이 주어졌을 때 동일하게 움직여진다. 근데 force로 이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질량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에 대한 그거는 우리 나중에 또 하면서 이거는 또 볼 수 있을 거고요. 파티클에서는 엑셀레이션 값으로 설정하셔도 무관합니다. falloff는 똑같고요. 아까랑 그다음에 쭉 볼게요. gravity는 중력 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떨어뜨리는 값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로테이션 값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준 다음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값을 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좀 높게 이렇게 하시면 토네이도 같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정도로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네이도 같은 효과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터뷸런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난기류의 난기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렝스 값을 50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쫙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스케일 값은 이 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케일 값이 높으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frequency는 이제 이 객체의 떨림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모여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더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이 값은 굉장히 재밌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윈드는 뭐 똑같습니다. 윈드는 이렇게 보시면 선풍기처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다. 얘도 터뷸런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터뷸런스 스케일 값을 줘가지고 줄 수 있겠죠. 프리퀀시 흩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를 줌으로 해서 평범하던 이미터를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어떤 모션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크 파티클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베이킹을 시키는 거예요. 이 텍스처에도 이제 베이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크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걸 하나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show object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를 좀 줄일게요. 1로 하시고 2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브젝트가 보이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이제 베이킹을 시킬 때 쓰는 건데요. 자, 정지하고 베이크 파티클스. 자, 다시 베이크 파티클 0에서 300프레임까지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에서 200프레임까지만 해볼게요. 그다음에 샘플 퍼 프레임은 이제 1프레임 하면 1프레임씩 가는 거고 2프레임 하면 2프레임씩 건너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베이크 에버리는 이제 모든 프레임을 렌더링 걸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기본값이 1이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이걸 건드리진 않아요, 잘. 그리고 약간 파티클인데 좀 스탑 모션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아니면은 뭐 타임랩스 같은 느낌? 그러면 요거를 뭐 1에서 5, 뭐 10 이런 식으로 높여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요걸 조금 줄여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2000개 정도 말고요. 30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크를 한번 yes. 서브 오브젝트까지 이제 베이크를 걸겠냐는 거고요. 이렇게 베이크 태그가 생겨요. 베이크를 걸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0프레임까지 아까 우리 베이크 걸 때 300프레임까지 걸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윈드를 끌게요. 꺼도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걸려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포인트 캐시 잡았었죠. 모그라프 캐시 그다음에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우리 클러스에서 배웠던 포인트 캐시 이런 것들 그거 똑같아요. 이것도 파티클의 어떤 캐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가능하고 굉장히 가볍게요. 그 다음에 렌더링 걸 때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제가 줄였잖아요. 아까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오브젝트인 경우에는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디터에서 30개, 렌더러에서 만약에 100개 했다. 10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플레이 해보시면은 몇 단씩이 되겠죠. 요거를 제가 베이크를 3프레임까지 만약에 간다. 예스. 자 꺼볼까요? 걸려있는지. 그래서 베이크를 걸었죠 지금, 그죠? 렌더링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렌더링 걸었을 때 요 애니메이션 요거하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베이크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보여지는 상태에서의 애니메이션 있죠? 요거를 베이크를 걸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양을 맞춰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 제가 베이크를 걸어볼게요. 30, 50까지만 걸어볼게요. 이렇게. 예스. 지금 50까지는 베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죠. 50까지만 베이크가 걸린 거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다. 근데 에디터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베이크를 사용하시고요.
이걸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베이크를 사용하시면 사실 렌더링 걸었을 때와 이 에디터 상태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베이크는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태그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럼 다시 베이크를 걸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파티클이라고 하더라도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이 퀄리티를 내는 파티클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디테일한 거 있죠. 이게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하이엔드와 베이직의 어떤 경계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자, 제가 요거를 요것만 360도로 한번 놔볼까요? 360도. 잠깐 지울게요. 자, 볼게요. 이거를 360도, 180도. 지금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피라미드에서 이거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를 360도로 바꾸고 볼게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지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피드 값을요 한 500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3000개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0에서 10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쾅. 이런 식으로 뭔가 터져나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좀 더 낮춰볼까요? 이걸 넓히고 이걸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신 다음에요, 이걸 제가 30만 개 정도 줘볼까요? 와,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터지면서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붐이라고 하고요. 갤럭시 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토네이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300에 300 정도 주고, 또 0으로 준 다음에 3000개만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200만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시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차별할게요. 컬러 가지고 이게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토네이도도 얘는 3000개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렌더링 걸 때 개수랑. 얘는 10이지만 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300 끝까지 이렇게 해서 슉 올라가는데, 얘한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갔나요? 슬레이트에서 로테이션과 터블런스를 한번 줘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얘들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특정 오브젝트에만 이 두 개의 값을 넣고 싶다 이랬을 때는 여기 include라는 값이 있어요, 그죠? exclude 하면은 빼겠다는 거고요, include 하면은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과 터블런스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 잠깐만요. include 갤럭시 붐 exclude, exclude 여기 넣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그죠? 여기만 들어가죠. 그러면 로테이션 값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90도로. 로테이션 값을 조금만 더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식으로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토나이도 값을 스피드를 좀 더 줘볼게요. 500인데 5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500 조금 낮춰도 되겠죠. 로테이션 값을 위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리고 터뷸런스 값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조금 더 반경을 해볼까요? 훨씬 더 뭔가 지저분해지죠? 아까가 괜찮을 것 같아요. 50에 100 정도. 너무 딱 떨어지는 맛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팡 터지면서 토네이도가 확 올라오는 이런 느낌.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느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파티클 같은 느낌만 주고 싶다. 내가 파티클 같은 효과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10, 20, 20까지만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쫙 퍼지게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갤럭시 300 정도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붕 퍼지면서 이렇게 쫙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헤어 매터리얼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헤어 매터리얼 있죠. 헤어 매터리얼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 더 카피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저는 약간 이런 색으로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끄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스페큘러 컬러는 비슷한 거 하지만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거고요. 스트렝스 값 좀 더 줘볼게요. thickness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렌더링 거라 보시면 파티클이 보이죠. 근데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반형이죠. 자, 이게 아까 때 얘기했었죠. 루트와 팁의 차이점. 뿌리와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파티클, 진짜 파티클처럼 동그랗게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죠.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를 더 크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식으로. 그렇죠? 더 사이즈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카피 때려서 하나 카피해서 바랑이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슉 넣어주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입자만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300만 개까지 줘도 돼요. 일반적인 오브젝트 가지고 하면은 잘 택도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피어를 넣고 이 쇼 오브젝트를 했다고 쳐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엄청나게 과부하 걸리든지 렌더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색깔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스페큘러 때문에 스페큘러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라이트 같은 것도 내가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라이트를 넣으면은 달라집니다. 소프트 섀도우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섀도우 값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쫙 퍼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티클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거는 다 습득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토네이도 같은 효과를 만들 때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거를 만들 때 다른 툴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땐 조금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지금 이 두 개밖에 안 줬잖아요. 뭐 위로 갈수록 길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를 줄 때는 또 다르겠죠. 더 다양한 걸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필드 값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한번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모션 그래픽 강좌를 할 거예요. 기초 강좌 끝나고 나요. 그때 또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기초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